엄마, 요양원에서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우가 어머니와 도연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했습니다. 연애라니? 이건 내 삶이야. 말순이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맞섰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세요? 꼬신다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앞에서 두 노인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78세의 김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윤미경이 부엌에 나오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미경은 전업주부였지만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말순이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신다고 또 소리 내셨잖아요. 저희도 잠을 자야 하는데. 미경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미경의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미경이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셔서 얼마나 위험했는데요. 저희도 힘들어요. 말수는 가스를 깜빡한 것이 한 번뿐이었지만 미경은 마치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들 박정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정호는 직장인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정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덜 외로우실 거고요. 말순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써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해. 건강하시긴 하지만 저희도 일하느라 바쁘고 엄마를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호와 미경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된 말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 하지만 아직 기억도 마음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수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말순을 마치 치매 환자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손녀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20살의 지혜는 대학생으로 할머니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지혜가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왜 짐이에요? 내 아빠랑 엄마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더라.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지혜야. 너만이라도 할머니 편에 서줘서. 하지만 말수는 지혜 혼자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우가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아빠,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할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말수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말순이 겨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미경이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부담만 되는 걸까?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호와 미경, 그리고 지혜까지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마주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정호가 팜플렛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 서비스도 체계적이래요.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말수는 팜플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한 사진들과 좋은 말들로 가득했지만 결국 자신을 내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정우가 설득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억지로?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넌 아직 몰라. 할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경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할머니를 내보내는 게 맞아요?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거야.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말수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미경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네. 가겠어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포기하세요? 지혜야, 괜찮아. 할머니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건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미경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가 차를 가져와서 말순을 태웠습니다. 지혜는 학교가 있어서 배웅하지 못했지만 어젯밤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뵈러 갈게요. 고마워, 지혜야. 너만큼은 할머니를 잊지 말아다오.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을 거예요. 정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요양원에 도착하니 깔끔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말순에게는 차가워 보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시죠? 환영합니다. 간병인이 인사했습니다. 네. 방 배정을 받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정우와 미경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적응 잘하세요. 그래, 가거라.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 말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할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날들을 보내야 한다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차가웠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나쁘지 않았지만 집에서 해먹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거든요. 다른 노인들도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지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오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바쁘실 텐데요. 다들 그래요. 처음에만 자주 오다가 나중에는 뜸해지죠.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서글퍼졌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간단한 체조와 노래 교실이 있었지만 말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참여해보세요. 간병인이 권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보고 있을게요. 말수는 다른 노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78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룸메이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요양원에 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야 하나.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말수는 평소처럼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말순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무심코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도 말순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순? 정말 내가 말순이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도현?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말순이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도현. 40년 전 부모 반대로 헤어졌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도현이 이 요양원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말순이구나. 도현이 일어나서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현아, 이렇게 만날 줄이야. 두 사람은 40년 만에 재회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말순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왔어.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혼자 남게 됐거든. 그랬구나. 말순이는 일주일 전에 아들 가족이 힘들다고 해서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분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너는? 나도 혼자야. 아내를 5년 전에 보냈거든.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간략하게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본 순간 젊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기억하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도연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대학 도서관 앞이었잖아. 내가 책을 떨어뜨려서 내가 주워줬던. 말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산책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말수나, 여기 오기 전에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혼자인 것 같았거든. 이제는 안 외로워. 나도. 두 사람의 우정은 다른 요양원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두 분 무슨 사이래? 한 할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연인 사이였나 봐. 나이가 들어서도 참 별일이야. 하지만 말순과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있어서 요양원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면회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적응은 하셨어요? 응, 괜찮아. 말수는 아들에게 도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사귀셨어요? 응, 좋은 분들이 많아. 그때 도연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산책하러.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야. 정호야, 이분은 이도연 선생님이야. 정호는 어머니와 친한 할아버지를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정우가 떠난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들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말순도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과 도연은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40년 만에. 40년 전에 헤어질 때 얼마나 아팠는데. 나도. 정말 힘들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도연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요양원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말순과 도연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식사하고 요양원 프로그램에도 나란히 참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억하니? 내가 좋아하던 그 가게 호떡.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 맞아. 겨울마다 같이 사 먹었잖아.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호떡을 먹다가 설탕이 옷에 떨어져서 부끄러워 죽을 뻔했지.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거주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분 요즘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한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일이 있나? 젊은 시절 연인 사이였나 봐. 그래도 이제 와서 그런 건 좀. 말순과 도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말순아,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은.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니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우가 미경과 함께 면회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말순과 약속한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아, 산책하러.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와 미경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것입니다. 정우는 지난번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분과 많이 가까우시네요? 응, 좋은 친구야. 그런데 정우는 어머니와 도연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도연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정우가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계세요. 저희도 곧 갈 거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도연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즐거워 보이세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거든. 그 순간 정우는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상당히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우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보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아 보여서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때 말순이 돌아왔고 정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정우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그 할아버지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친구 사이잖아요. 친구 사이치고는 좀 이상해. 며칠 후 정우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님이 이도현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계시는 걸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는다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주자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미경과 함께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말순은 도연과 함께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저게 뭐야?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경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정호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78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 창피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말순과 도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정호야, 왜 갑자기? 엄마, 이게 뭐예요? 정호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뭐가? 요양원에서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연애라니? 이건 내 삶이야. 삶이라고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세요? 도연이 나섰습니다. 젊은 양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당신은 뭐고요? 우리 어머니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꼬신다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말에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이가 78살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말순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가 왜 간섭해? 간섭이라고요? 저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경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치매처럼 깜빡대시더니 요양원에서 이런 망신을. 망신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망신이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 타박했습니다. 도연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부인, 말을 조심하시오. 나이가 들면 사랑할 권리도 없다는 겁니까?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정호가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가족?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말순을 여기 버려놓고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까? 버렸다고요? 그럼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치러 오는 게 가족 노릇입니까?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사랑을 지킬 기회조차 주지 않겠단 말인가.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어. 하지만 도연이와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엄마. 정호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편해졌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어머니, 저희도. 도연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거주자들과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호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일단 방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싫어. 여기서 할 말 다 할 거야. 말순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거야? 정호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그래도 뭐야?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요양원에 있어서 안 된다고?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하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너무 흥분하지 마. 도연아,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을.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정호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른 거주자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원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서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원장이 말순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나이예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나이가 뭐 어때서?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두 분을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주자분들의 교우 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정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엄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뭐라고? 말순이 놀랐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안 돼. 말순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또 버리려는 거야? 도연도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 두 노인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버려지는 건가?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옆 침대의 룸메이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다음 방에서는 도연도 마찬가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순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아, 잠 못 잤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응. 너도 그랬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연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도망치다니? 40년 전에 우리 부모들 반대로 헤어졌을 때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아, 이번에는 달라. 내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우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해. 그럼 내가 막을 거야. 그때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가족의 반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이었구나.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았어.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내 마음은 뒷전이었지.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말순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우가 미경과 함께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요양원 자료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은 곳이 있어요. 정우가 팜플렛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가지 않을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여기서 도연이와 함께 있을 거야.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우가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대우를 했겠습니까?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미경아, 내 말 잘 들어. 엄마,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여기 버렸지.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내 첫사랑이자 내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야.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해? 도연이 말순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가 어떻습니까? 정호는 분노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지혜야.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고. 정우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할머니를 말려줘.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의 행복을 막아요? 뭐라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면서 왜 할머니는 안 되나요? 지혜의 말에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너까지. 할머니, 행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 말순은 손녀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정호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마저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지지를 받은 말순은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말순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아빠, 저 어리지 않아요. 20살이에요. 하지만 지혜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할머니의 행복을 막아요?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행복이라니. 나이가 78살인데 무슨 행복이야? 나이가 들면 행복할 권리도 없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혜의 연속된 질문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도연이 나섰습니다. 젊은 양반,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아니요. 내가 할 말이 있소. 도연은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순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말순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있소? 무슨 소리예요? 말순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알기나 하오.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말순을 여기 보낸 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소? 그건 나는 매일 말순의 눈물을 봤소. 가족 그리움에 울고 외로움에 울고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그런 말순에게 나는 위로가 되고 싶었을 뿐이요. 정호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소. 아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말씀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소.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계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옳지 않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소? 그때 말순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엄마, 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너희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참았어.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행복은 뒷전이었지. 오직 너희 행복만 생각했어.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짜 행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야. 정호는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혜야. 아빠, 엄마, 이제 그만 할머니를 이해해 주세요. 정호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말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남들을 위한 게 아니야.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도연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저는 엄마를 돌본 게 아니라 그냥 떠넘기려 했네요. 말순은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호야. 미안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혜가 할머니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요. 도연도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 순간 요양원 휴게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가 도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소. 미경도 말순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뵈러 올게요. 고마워, 미경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말순과 도연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 두 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네.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림이나 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정호는 약속대로 자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도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응, 도연이와 함께 있으니까 매일 행복해. 다행이에요. 제가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미경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고마워, 미경아. 내가 이해해줘서. 지혜는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할머니, 도연 할아버지랑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거든.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말순과 도연은 요양원의 모범 커플이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헤어질 뻔했잖아.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래,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하자. 어느 날 저녁 요양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말순의 7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지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와 미경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임에 도연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도연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말순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순과 도연은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말순아,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됐어. 용기라. 말순은 그 단어를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용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게 됐어.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래, 늦게라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당연하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래, 가족들도 우리를 이해해주고. 정우가 많이 변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혜양 덕분이야. 그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지혜가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정우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 어머니와 도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네, 저희도 이제 어머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도연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물론입니다.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에는 우리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거든. 도연도 동의했습니다. 맞소.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오. 정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더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그게 더 좋겠어. 햇살 가득한 요양원 정원에서 말순과 도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늦게라도 내 마음을 찾게 해줘서 고맙구나. 말순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 지혜가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 지혜야. 말순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노인의 사랑은 요양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정원에서 말순과 도연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